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원입니다. 저는 핀테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핀테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미 일상적으로 핀테크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산업만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무엇인가? 1강, 핀테크, 금융을 바꾼 게임 체인저. 오늘 저는 금융을 넘어 산업의 판을 흔들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금융, 파이낸스, 그리고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특이한 점은 이런 변화가 몇몇 거대한 핀테크 기업 또는 몇몇 금융회사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70년대부터 금융 영역에서는 IT를 접목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꾸준히 은행, 카드사,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업권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자신들의 회사와 서비스에 접목을 해왔고요. 이들 역시 우리는 금융기술, 그러니까 Financial Technologies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금융기술은 금융사의 업무를 디지털화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여러 프로세스들을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일들을 PC나 모바일에서 진행하는 수준이었죠. 금융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핀테크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의 핀테크는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회사에서도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 외에도 워낙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핀테크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나 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성은 훨씬 더 높아지면서도 제공되는 가치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각자 어떻게 금융을 이용해서 핀테크 시대를 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핀테크 서비스는 IT 회사가 만든 금융 서비스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한국은 국민 1인당 평균 2.7개의 예금 계좌와 3.6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들을 굉장히 간편하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T 회사들은 이렇게 금융 서비스가 성숙한 환경에서도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출시 2년 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 규모로 모든 은행을 압도했습니다. 현재 이 은행은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내 1위의 모바일 뱅킹이 되었는데요. 출범 3년째인 2020년에는 지방은행의 자산 규모를 능가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반응도 좋은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56%가 일반은행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요, 다른 은행보다 금리 혜택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다른 은행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출 금리는 약간 더 높은 편이고요. 예금 금리는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너무 많은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 은행은 간편함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하면서 빠르게 고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IT 회사 출신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조금은 낯설게 보였다고 해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표되는 불편한 그리고 번거로운 인증, 여러 보안 프로그램이나 부수적인 앱의 설치,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거래하라는 이상한 요청들, 메신저나 블로그, 카페 같은 서비스들을 만들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요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여러 불편들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목표하에 모든 걸
바닥부터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카카오뱅크. 이들의 모습은 기존의 은행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용 중인 메신저의 계정과 연계하면 회원가입이 끝났고요. 몇몇 절차만 거치면 대략 5분도 되지 않을 시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문이나 패턴만 등록을 하면 은행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커뮤니티와 언론사에는 왜 지금껏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냐라는 글이 시시각각으로 올라왔죠.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IT 업계에서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계에서도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금융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대표적으로 커머스, 그러니까 유통업계에서는 특히 이런 시도가 활발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2,5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미국 2위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에 충전되어 있는 돈은 웬만한 지방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조 원을 훨씬 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커피 사실 때 드시려고 충전해 놓으신 돈입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앱을 통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을 받는 인력도 효율화할 수 있고 또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샷을 추가를 해준다거나 몇 회 이상 주문하면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요소들은 고객이 은행 대신에 이 앱에다가 돈을 충전을 해놓고 커피를 주문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이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은 2018년 한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신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핀테크 실험을 하면서 여러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라쿠텐의 사례도 살펴볼 만합니다. 이들은 커머스가 금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인구 80%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근데 막상 이들의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쇼핑이 아니라 핀테크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연 후에 한 카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카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후 증권사, 인터넷 전문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차례로 인수를 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금 이들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900만 명, 카드사는 2천만 명 가까운 고객을 확보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증권사 역시 온라인 증권사 업계에서 2등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일본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금융 그룹이 된 셈인데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요, 이런 커머스 회사들이 기존의 금융 회사들보다 훨씬 더 핀테크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금융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은 강력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은행 서비스보다 쇼핑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데려오는 곳이 쇼핑 서비스들이 더 유리합니다. 또 둘째,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행들은 단순히 이자만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쇼핑 회사들은 물건을 파는 데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자 외에도 마케팅 명목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폭이 훨씬 더 방대합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고민했는지와 같은 여러 정보들, 유통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당연히 기존의 쇼핑 사업도 키울 수 있겠지만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기존의 금융사들이 갖고 있던 신용평가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회사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신사들은 사실 고객 기반이 금융사보다 더 넓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으시죠?
아이들 역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 시대인데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통신사의 고객은 52억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은 45억 명 정도예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광범위한 고객 풀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한 통신사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케냐의 엠페사입니다. 케냐는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 계좌가 없죠. 하지만 96% 이상의 케냐 사람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돈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돈을 활용해서 물건을 사고 임금을 받고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케냐 국민당 연간 262건의 거래가 이 엠페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케냐 국민들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은행 계좌가 모바일 머니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나라는 케냐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개국을 넘는 수준이에요. 소말리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콩고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가 사회에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에서는 통신사들이 다른 국가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지만 이 대신 우리 주변의 IT 서비스, 쇼핑몰, 그리고 통신사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나아가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시도는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여러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은 IT 회사들의 핀테크 서비스처럼 화면이 간소화되고 있고 인증 과정도 지문이나 얼굴 확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 모델 중 하나였던 이체 수수료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복잡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도 종말을 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핀테크가 금융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새로운 성공들이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